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어레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어레이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께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예제의 의미는 어레이로 값을 받아오고 그 받아온 값을 복제된 오브젝트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어레이에 담긴 값에 자유자재로 접근하여 랜덤하게 값을 조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 예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갈 어레이 그리고 루프문인 for loop와 for each loop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어레이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특정 주제로 묶인 값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유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어레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레이 기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상황의 예시를 정해서 생각해 볼까요? 한 반의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각각 학생들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점수 데이터를 담아와야 하는데요. 그럼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점수를 한번 변수에 담아 보겠습니다. GU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랭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런오버는 디테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창을 살짝 키워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학생 1번부터 5번까지 학생들의 점수를 한번 담아봤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훤히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매번 데이터를 담을 때마다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후디니 벡스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시 저희에게 상당한 고통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시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고 이 패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두 학생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지금 변수를 이렇게 길게 나열해서 데이터를 담았지만 자세히 보면 값만 다르지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저희가 예시로 정한 의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반복된 주제로 묶인 데이터를 담는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한 방식을 이제 바로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 수식을 어레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한번 고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의 첫 번째 어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해서 복잡하고 길게 수식을 늘어뜨릴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단 하나의 어레이의 변수로 이제 값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어레이 안에 담긴 값들을 이 어레이의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레이의 형태입니다. 한번 어레이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어레이를 선언할 때는 기존의 변수 선언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타입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값을 담을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퀄 사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안에 값을 담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값을 출력해 볼까요? 지금 어레이 안에 이렇게 값이 담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레이 역시도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문에서 출력할 때는 이렇게 %d를 사용하여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모든 값이 다 담겨져서 나왔죠. 그런데 이 어레이 묶음에 대해서 단 하나의 값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인덱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요소들은 각각의 인덱스 넘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데이터부터 인덱스 번호는 0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번호 지금 4번까지 이르게 됩니다. 컴퓨터는 실제로 숫자를 계산할 때 1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0부터 계산하니 실제로 첫 번째 값은 억울하게도 0번을 할당받은 셈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값인 인덱스 0번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어레이 변수 뒤에 대괄호를 입력해 주시고 숫자 0번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레이 변수 뒤에 대괄호를 입력해 주시고 인덱스 번호 0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인덱스 번호 1번. 그냥 이거는 지워줄게요. 88 나왔고요. 인덱스 번호 3번. 이렇게 값이 다 정확하게 일치해서 나오죠. 3번이면은 2번호겠죠.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요소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0번부터 시작하니까 저희 마지막 요소는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요소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1번부터 계산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5번을 입력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바로 숫자 0을 반환하게 됩니다. 어레이 요소에 있는 전체 인덱싱 범위를 넘어가면 후디니는 값을 0을 반환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고 이런 접근 방식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명심하세요. 어레이가 가진 총 인덱스를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인티저 타입으로 어레이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다른 타입의 값이 들어간다면 수식은 과연 어떻게 성립할까요? 바로 이렇게 에러를 호출하게 됩니다. 에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에러에서는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된 이 어레이에 유효하지 않는 값을 넣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플로트를 한번 넣어 볼까요? 플로트를 넣으니까 오류는 발생하지 않네요. 그렇지만 소수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인티저 타입에 소수점을 넣으면 후디니가 자동적으로 소수점을 모두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트링 타입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학생들의 이름을 값을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름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특정 한 학생의 점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린트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특정 학생의 점수를 이렇게 콘솔 창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첫 번째 학생의 점수가 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점수를 가진 학생의 이름으로 한번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어레이 값을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레이 인덱싱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0번 인덱싱에 대해서 원래는 will이었는데 토니로 값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정수로 스코어 50을 입력을 받았고 바로 아랫줄에 스코어 7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변수 스코어를 타입 선언 없이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 스코어의 값을 50에서 70으로 변경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int 타입을 한 번 더 선언해서 스코어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같은 int 타입으로 변수가 두 개가 선언이 됐죠. 이러면은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값을 달아주지 마시고요. 스코어 70 이러면은 이제 기존의 50의 값을 7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name을 이렇게 어레이로 선언을 해줬는데 이 값의 0번 인덱싱의 값을 위에서 토니로 바꿔주겠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은 vex는 이제 이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문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위에서 값을 선언을 했더라도 그 값을 아래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제가 이용해서 어레이의 인덱싱 0번을 참조해서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레이의 선언은 마쳤는데 어레이의 값을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레이의 값에 대한 접근의 첫 번째 예시로 한번 이미 선언이 마친 어레이에 다른 값을 추가하는 수식을 한번 구현해 볼까요? 그러려면 간단한 어레이 펑션이 있습니다. 바로 append라는 함수인데요. 이 append를 사용할 때는 append에 어레이 변수를 첫 번째로 참조를 받고 그 다음에 요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append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어레이에 새로운 값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append를 사용해서 뭔가 새로운 값을 더할 때는 이제 어레이의 마지막 인덱싱 번호에 이 값을 계속 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덱싱이 실제로 하나가 더 늘어났죠. 0, 1, 2까지였는데 3까지. 그래서 인덱싱 번호 3번을 참조하면 이렇게 will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덱싱을 불러오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숫자 3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1을 입력해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지워줄게요. 이렇게 -1을 입력해서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와줬죠. 어레이에서 인덱싱을 불러올 때 시작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0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지만 끝에서 시작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거꾸로 값을 불러올 때는 -1부터 숫자를 세워줍니다. 실제로 왜 정방향의 시작은 0인데 역방향의 시작은 -1이냐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수의 숫자 0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음수의 시작은 -1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마지막 값을 불러오는 식은 거의 -1을 참조하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인덱싱을 마지막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 일일이 그 인덱싱의 마지막 숫자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은 여러모로 계속 변하는 상황 속에서 수고스럽게 찾아줘야겠지만 -1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 마지막 인덱싱을 찾을 수고를 덜어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또 바로 for 루프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벡스 기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벡스 영상은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짧게 영상을 보고 자주자주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제 직접 손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or 루프와 그 다음날 나갈 for each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고 영상의 서두에서 보여드린 간단한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